경기도의회 25일 본회의가 또 불발됐습니다. 여야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데 78대 78이라는 여야 동수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장인 A씨가 과다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부근에서 북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야영객에 의해 발견됐으며 당시 부패가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주시가 또 한 번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폐수 처리 예산 절감과 기업 유치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일가족은 40대 부부와 6살 된 아들로 이들은 25일 새벽 2시 16분쯤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가족이 발견되기 1시간 전쯤인 이날 새벽 1시 15분쯤 남편의 도박 빚으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남편 A씨가 과다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부근에서 북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8시 25분쯤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군남댐 하류변 수풀에서 지나가던 야영객에 의해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착용한 것으로 미뤄 북한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해당 시신이 북한 주민이라는 소견이 나오면 북측에 시신을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5호 단독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은평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조직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받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휴대폰을 버린 사실 등을 비춰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A씨는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03명 발생해 전날보다 6,394명 줄었으며 일주일 전보다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000명을 넘은 가운데 의정부 378명, 양주 141명, 포천 111명, 동두천 78명, 연천 22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35.1%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높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25.4%로 전날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0만 4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 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25일 본회의가 또 불발됐습니다. 여야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데요. 78대 78이라는 여야 동수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소영 기자, 현재 경기도의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5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첫 본회의가 열린 뒤 5분 만에 정회하고 19일과 25일도 열리지 않으면서 경기도의회는 이른바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이 한 달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장 선출을 두고 선거를 하자, 전후반기 돌아가면서 하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의장 선출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도의회 회의 규칙에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김규창 의원이 67세, 민주당 후보인 염종현 의원이 62세로 국민의힘 후보가 연장자이다 보니 내부 이탈표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4개의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추경안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라 이달 31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 일정상 25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었지만 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31일까지 회기가 자동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백이 생기면서 가장 큰 우려는 추경안 등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주요 사안들이 발이 묶였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이달 내 처리가 어렵게 됐고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의 심의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자인 그 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경기도와의 교류 인사가 지연되고 상임위 배분에 따른 사무실 공간 배치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네, 주민들의 집회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50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생경제 대응 종합계획에 150만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며 도와 협력 파트너가 되어 거센 경제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될 도의회는 개원조차 못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처럼 경기도의회가 의장단 선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취약계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며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1일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긴급히 제출했지만 첫 임시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경기도가 긴급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또 경제부지사 임명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부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평화부지사직을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도시주택실과 공정국, 농정해양국과 경제실을 소관으로 하는 2실 4국으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신임 경제부지사에는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면서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김 내정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등 임용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신임 의장으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위촉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로 김동연 도지사를 도울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위기를 맞고 있는 민생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조 4,300억 원, 4.3%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는 31조 4천억 원, 특별회계는 3조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회복과 경영 안정을 위해 1,01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1,251억 원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01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밖에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 원,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등에 1,861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9%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적은 곳은 수원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9.3%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공동주택 거래량도 57.5% 줄었으며 개별 주택도 37.2% 감소했습니다. 장마를 틈타 가축 분뇨를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 배출 사업장 360곳을 단속해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가축 분뇨법 위반이 22건, 물환경보존법 위반이 24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건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가축 분뇨를 하천에 무단으로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가 또 한 번 규제 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 북부 시군 중에 유일하게 수상시군으로 이름을 올려 주목되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양주시 도시발전과의 이동섭 과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양주시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폐수 처리 예산 절감, 또 기업 유치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되는 폐수 처리에 대해 예산 절감과 기업 지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조성 산업단지는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무조건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오랜 관행이 있었습니다. 양주시는 약 1년간의 중앙부처 협의와 각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산업단지 간 공공 폐수 연계 처리로 예산 절감과 다수의 기업 유치 성과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네, 양주시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에 또 한 번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은남 산업단지는 분양가격 인하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관행과 규제를 타파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인정받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규제 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양주시는 공간계획상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이슈는 기후변화, 인구 감소, 4차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탄력적 대응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주시에서는 기존 행정 편의 중심에서 주민 중심형 행정으로 탈바꿈하고자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이동섭 도시발전 과장이었습니다. 양주시가 덕정 지역 도시 재생을 위한 주민 공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며 양주시 홈페이지와 덕정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경제 활성화, 생활 환경 개선 등 도시 재생 관련 모든 분야입니다. 시는 서면 심사와 면접을 거쳐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평가해 5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